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충실한 파트너 충파 인사드립니다. 충파의 기수 집중 분석 시간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충파가 지난 기수 집중 분석 시간에는 새로 데뷔하는 만우의 기수도 언급드렸고, 또 다나카 기수나 최범현 기수에 대해 기승 정지에 대한 기승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멀로 기수와 김정준 기수, 다비드 기수의 최근 행보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기수 집중 분석 시간은 충파의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를 바탕으로 제가 방송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다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치만 충파가 객관적인 상황에서 판단을 하는 내용이고, 그 내용들을 여러분께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이 점 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 주에 충파가 소개해드릴 기수 집중 분석 시간에 말씀드릴 기수는 원래 3명의 기수가 예정이었어요. 이찬호 기수, 주한별 기수, 그리고 만우의 기수에 대해서 3명의 기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찬호 기수가 이번 주에 조교도 시행하지 않고 기승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한별 기수와 만우의 기수만 언급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기수를 설명드릴까요? 만우의 기수. 주한별 기수 먼저 설명드리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기수는 만우의 기수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주한별 기수는 제가 방송 때도 몇 번 언급을 드렸어요. 주한별 라인이다. 주한별 기수가 잘 타는 라인이다. 주한별 기수가 잘 탈 수 있는 게이트 여건과 조건을 만났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는 주한별 기수의 스타일은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주한별 기수 같은 경우는 일단 왜 최근에 1700에서 좋은 성적을 낼까? 또 혹은 예전보다는 주한별 기수 말 못하는 기수인데 왜 최근에 성적이 약간 올라오고 배당을 내주는 기수일까? 못하는 기수가 어떻게 배당 말을 끌고 들어올까요?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말을 어느 정도 탈 줄 알고 좀 잘 타는 기수들이 좀 인기권에 떨어진 말, 능력이 좀 떨어진 말을 끌고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주한별 기수는 절대 말을 못하는 기수가 아닙니다. 저는 주한별 기수의 기본기는 충실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주한별 기수의 기승 스타일 자체가 마필에 무리를 주지 않는 선에서 기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성적이 나와주고 있는 것은 1700에서 더 나와주고 있다고 봐요. 주한별 기수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하만식 기수와 스타일이 비슷하다고 할까요? 제가 예전에 방송에도 좀 언급드렸던 것 같은데, 주한별 기수가 데뷔할 때는 성적이 상당히 좋았어요. 물론 감량 이점을 가지고 기본기도 잘 갖춰졌기 때문에, 또 마필을 크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1300 거리라던가, 단거리보다는 1300 거리라던가 조금 1400 이런 거리에서 주한별 기수가 더 강점을 지닌 기수였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군대 제대 후에 주한별 기수의 성적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감량 이점이 이미 지나면서 승수를 좀 빨리 쌓았다 할 수 있죠. 감량 이점이 사라지면서부터는 주한별 기수가 조금은 부진을 하고, 마필들을 제대로 된 마필들, 능력이 있는 마필들의 기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성적이 올라오는 김종준 기수나 정정희 기수 같은 경우는 마방에서 좋은 마필들을, 능력 마필들을 기승을 많이 시켜줬어요. 근데 주한별 기수 같은 경우는 다르죠. 주한별 기수가 능력마의 기승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능력이 있는 마필에 기승을 했던 기억이 있으세요? 신해 때부터 마필이 어마어마한 성장을 거둬서 마방에서 전폭적으로 능력 마필을 기승시켜준 기억이 없으시잖아요. 주한별 기수는 그럼에도 성적을 내주고 배당을 내주는 기수입니다. 이런 기수들은 배당을 내주는 기수, 또 간간히 배당을 터트려 오는 기수, 이 기수들은 기본기가 갖춰진 기수예요. 마필의 능력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극대화시켜서 끌고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기승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기수들에게 능력 마필을 태워준다. 그러면 더 좋은 성적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한별 기수는 최근에 그렇게 능력이 좋은 마필들이 기승하고 있지 않죠. 좀 어정쩡한 마필들, 좀 애매한 마필들의 기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한별 기수 같은 경우는 기승 스타일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주를 펼치는 과정에서 마필의 무리를 크게 안 줘요.
마피를 뭐 강하게 문다든가 세게 몰아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이 보면 저 기수 액션이 너무 없어, 뭐 저렇게 성의 없이 다 할 수 있겠지만 마필의 힘을 최대한 아껴서 마필이 편하게 달릴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700에서 더 좋은 성적이 나오는 거고, 또 조한배 기수는 내측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측 전개를 상당히 잘 타는 기수라고 할 수 있고, 힘한 배를 상당히 잘하는 기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앞선 중간권에 붙어주면 라스트에 치고 올라오는 걸음이 있죠. 물론 안쪽으로 파고 나오는 걸음도 있지만 외곽으로 빼서 치고 나오는 그런 기승수도 보여주는 기수입니다. 그러니까 라인대로 탄다 하죠. 결대로 탄다고 할 수 있어요. 마필이 가는 결대로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마필에 크게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기승을 한다. 근데 조한배 기수는 저는 능력 마필의 기승을 시키면 좀 더 좋은 성적이 나올 거라 기대되고 있어요. 그리고 점점 기승의 수가 늘어나게 되고 마방에서 좋은 마필을 태워주고 프리 기수까지 하게 된다면, 그때서는 조한배 기수는 꼭 관심에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할 기수입니다. 조한배 기수가 배당을 내줬던 분들은 조한배 기수를 통해서 배당을 맞췄던 고배당을 적중하셨던 분들은 조한배 기수를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조한배 기수 같은 경우도 장단점이 뚜렷해요. 기본적으로 선행마, 좀 강하게 몰아줘야 하는 선행마는 약간 부족함이 있습니다. 마피를 직선에서 어마어마하게 힘으로 강하게 밀어내는 기수는 아니기 때문에, 또 뭐 엄청난 기승 스킬을 바탕으로 기승을 하는 기수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기는 탄탄한데 기본적으로 마피를 무리를 하지 않는 선에서 기승을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조한배 기수는 마피 자체에 힘이 있어야 되겠죠. 힘이 있고 좀 긴 거리를 뛸 수 있고, 또 마필이 끌리는 성향보다는 좀 차분하게 기승 기수의 호흡을 맞춰갈 수 있는 그런 마필에 훨씬 더 적합한 기수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조한배 기수는 그러면 어떨 때 노려야 되냐. 제가 방송 때도 몇 번 언급드렸죠. 1번 게이트, 2번 게이트, 3번 게이트 내측에 들어갔을 때 거리는 상관없습니다. 조한배 기수는 일단 내측 게이트에 들어갔을 때 초반에 마피를 큰 액션이 없어요. 어떤 기수들은 초반에 스타트 이후에 이렇게 종료를 하면서 직진도를 높여주면서 좀 체근도 하면서 선행을 나가려고 하죠. 조한배 기수는 약간의 스타트를 하면서 마피를 그대로 편하게 타줍니다. 스타트는 잘 받아요. 잘 받는데 편안하게 기승을 합니다. 이때 조한배 기수가 중위권이나 앞선에 위치한다. 그러면 조한배 기수는 마피를 무리를 안 시키기 때문에 힘한 배가 적절하게 잘 되는 기수 중에 하나예요. 마필의 힘한 배를 잘하는, 컨트롤을 잘한다고 할 수 있죠. 컨트롤을 잘하면서 직선에서 한 발을 때릴 수 있는, 직선에서 앞에 뭐 한두 마리 정도 역전할 수 있는 그런 기승수를 지닌 기수기 때문에 조한배 기수는 그래서 좀 1번 게이트, 2번 게이트, 3번 게이트 내측에 들어왔을 때는 좀 조심해야 된다. 어떤 마필을 타든, 추임마든 선행마든 선임마든 그거는 조한배 기수가 좋아하는 라인을 탈 수 있습니다. 조한배 기수는 또 기승 스타일상 안쪽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안쪽에 들어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안쪽에서 편안하게 전개하다가 그대로 안쪽으로 뻗어나오거나 중간권으로 마필이 가는 대로 치고 나오거나, 아니면 앞에 걸렸을 때는 외곽으로 빼서 치고 나오는 그런 기승 스타일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대로 탈 수 있는 기수기 때문에 3번 게이트 내측에서는 조한배 기수 주의해야 되고, 또 외곽 게이트에서도 마필이 뭐 완전히 추임마, 최후미에서 전개하는 추임마 같은 경우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마필이 외곽에서 좀 무리해서 나올 수 있는 뭐 선의권이나 선행권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은 좀 약점을 지닐 수 있어요. 조한배 기수 같은 경우는 능력마를 기승하더라도 좀 외곽 한 8번 게이트, 9번 게이트 이후 9번 게이트 이후 9번, 10번, 11번, 12번 이런 마필들이 아무리 선행마나 선임마라 하더라도 조한배 기수는 약간 끌리는 마필에게는 좀 단점이 있는 기수기 때문에, 그런 마필들, 뭐 선행이나 선임 마필들은 조한배에 기승했다고 하더라도 약간은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기수가 안쪽이 유리한 건 아니에요. 네, 특정 기수들이 안쪽이 유리한 경우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조한배 기수라고 할 수 있고, 조한배 기수는 여러분들이 이런 제가 말씀드린 개인적인 견해를 통해서
배당을 노려갈 수 있는 기수 중에 하나예요. 절대 말을 못하거나 뭐 기술술이 아예 없거나 하는 기수는 아닙니다. 기본기가 탄탄하고 마필에 큰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기승하는 기수기 때문에 고배당이나 여러분들에게 큰 배당을 안겨줄 수 있는 기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단비를 가져다 드릴 수 있는 기수기 때문에 꼭 조한배 기수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관심은 가져가야 돼요. 그래야 갑자기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최근에 인기 마필들이나 인기권에 있는 마필들, 오두 마필이라고 하죠. 오두 마필들 중에 거의 들어왔어요. 거의 뭐 결승선 뭐 100m 남겨놓고 200m 남겨놓고 와 저 마필들이 이제 앞에 있으니까 우리 마필들이 이길 거야 하는데 조한배 기수가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나요. 빨간색의 기승복이 어디선가 나타납니다. 추입 한 발이죠. 그러고는 다 앞에 마필들을 이겨주는, 그러면서 내 막권을 깼어, 이런 기수 조한배 기수. 또 안쪽에서 편안하게 타주다가 갑자기 저거 버티면 안 되는데 버티면 안 되는데 하는데 버텼어요. 역시 빨간색 기승복의 조한배 기수입니다. 그런 경우가 여러분들 꽤 있었을 거예요. 내가 배당을 좀 큰 배당이 아니고 중배당이나 뭐 저배당 막권 중에서 거의 들어왔는데 조한배 기수가 이 막권을 깨줬다. 그럼 뭐 이것 때문에 1, 3착 하는 경우나 뭐 2, 3착이나 뭐 예를 들어 3차까지 해서 경우 3복을 적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최근에 은근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그만큼 조한배 기수는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배당말을 이렇게 능력이 약간 떨어지는 마필을 끌고 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대되는 기수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제가 조한배 기수를 좋아하고 옹호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왜냐, 이런 기수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기수들을 알고 이런 기수가 어떤 마필은 이런 스타일을 탔을 때 내가 그 마필에 관심을 갖고 이 기수에 관심을 가졌을 때 고배당을 적중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조한배 기수가 뭐 안쪽만 잘 탄다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맨 후미 추임만 뭐 외곽 게이트라도 맨 후미에서 전개하는 마필은 상관이 없다. 조한배 기수는 절대 뭐 안쪽만 치고 나오는 기수가 아니에요. 추임마 같은 경우는 최후미에 있다가 힘한배를 끝까지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코너에서 외곽으로 빼서 한 발 했어요. 그러면 다른 마필들은 앞에서 만약에 싸움이 일어나요. 그런 타이밍을 노리는 거예요. 앞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에 외곽으로 빼서 한 발을 쐈을 때 추입으로 날라오죠. 조한배 기수가 어쩔 때는 보면 앞에서 뭐 선입권에 붙어서 버티고, 어쩔 때는 갑자기 추입으로 나타나서 추입으로 올라오고, 기본적으로 조한배 기수 같은 경우는 선행, 선입, 추입 가리지 않는 기수 중에 하나예요. 어떤 특정한 뭐 전개를, 추입 전개나 선입 전개나 선행 전개를 좋아하는 기수가 아니라 골고루 다 기승하고 골고루 다 입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수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조한배 기수가 능력만 탄다면 이게 정말 대박입니다. 조한배 기수가 정말 엄청난 능력만을 만나서 기승술이 한 단계 더 발전한다면 정말 무서운 기수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한배 기수가 뭐 관심이 없는 분들은 뭐 관심 안 가져주셔도 돼요. 그렇지만 뭐 기승의 수도 별로 안 되고 이런 기수를 왜 관심을 갖냐. 하지만 이런 기수들을 조금이나 알고 있으면 내가 분석을 하거나 경마를 봤을 때 좀 더 적중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조한배 기수는 제가 나중에도 한 번 더 언급 드릴 텐데, 일단은 제가 지금까지 데뷔 때부터 봐온 결과로는 절대 말을 못하는 기수도 아니고 아주 능력이 있는 기수는 아니에요. 다만 기본기가 충실하고 마필에 큰 무리를 주지 않는 기승을 하는 기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조한배 기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좀 길게 언급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만우의 기수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만우의 기수,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약간 언급드렸죠. 왜냐, 데뷔전을 치르고 많은 마필을 기승하기 때문에. 근데 이 기수 같은 경우는 제가 어렸을 때 프랑스에서 기승한 약간 그런 자료가 있다고 했죠.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찾아본 자료로는 프랑스에서 어렸을 때 기승을 하고, 또 이탈리아에서
최근에는 이탈리아에서 기승을 하다 온 기수입니다. 마누엘 기수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상당히 좋은 성적을 내줬어요. 여러분들이 저 기수 뭐지? 배당을 터트려주네? 그리고 말을 상당히 잘 타는 것 같네? 약간 페로비치 기수의 느낌이 난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 스타일 자체가 페로비치 기수가 장점이 뭐였죠? 가장 큰 장점이 뭐였죠? 뭐 기승술이 뛰어나다? 열심히 탄다? 그게 아니라 페로비치 기수의 가장 큰 장점은 두려움이 없답니다. 두려움이 없다. 기승을 하는데 기승 기수가 마필을 타고 경합을 하고 다른 마필과 이렇게 같이 경주전개를 하면서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페로비치를 기수하면 그냥 말 잘 타. 뭐 선행 스타트를 잘 받아. 최선을 다해서 기승해. 그것도 맞지만 가장 큰 장점이 경주로에서 두려움이 없어요. 겁이 없다. 겁 없이 탄다. 지금 마누엘 기수가 그렇게 타고 있습니다. 마누엘 기수는 인터뷰 내용에서도 그랬죠. 이탈리아에서는 약간 뭉쳐서 뛴다. 선행마가 정해지지 않고 약간 전체 마피들이 약간 뭉쳐서 뛴다고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탈리아 경마가 약간 뭉쳐서 그런 전개를 펼치는 경향이 있는데 그만큼 경합에 강하고 또 많은 마피들이 뭉쳐져 있고 많은 마피들이 이제 혼전 상황에서 마누엘 기수는 거기서 이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말 두려움이 없어요. 기승 기수가. 뭐 안쪽에 들어가든 다른 마필이 뭐 갑자기 압벽을 해서 나오든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만큼 마필의 컨트롤을 잘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고 또 마누엘 기수 지금 2주간 뛰었죠. 2주간 뛰면서 기승 횟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아주 많은 데이터는 아니지만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봤을 때 스타트 때 미스가 거의 없어요. 원래 느린 마필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원래 약간 느린 마필들은 스타트 때 약간 독려하고 최대한 직진도를 뽑아냅니다. 마필이 똑바로 가게 만든다는 거죠. 스타트 때 마필이 스타트 하자마자 외곽으로 삐지거나 안쪽으로 삐지는 거를 최대한 방지하면서 스타트를 받으면서 똑바로 간다 하면 최근까지 하면서 스타트를 빠르게 받으려고 하는 기수 중에 하나예요. 이건 상당히 우리나라 주로 여건상 최근 변한 우리나라 과천경마, 서울경마장 여건상 상당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앞선에 나가준다. 마필이 예를 들어서 초반 S랩, 초반 200m 구간 스피드가 14초대 중반 정도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는 이런 마필들을 13초대 후반까지 끌어낼 수 있는 기수가 마누엘 기수입니다. 마누엘 기수는 그만큼 스타트를 상당히 잘 받고 초반 200m S랩 구간에서 상당히 마필을 잘 뽑아낼 수 있는 기수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누엘 기수는 저는 앞으로 상당히 더 기대되는 기수이다. 그리고 마누엘 기수가 모래주로에 약간 고민이 많았다고 하는데 저는 상당히 적응력이 빠르다고 할 수 있어요. 모래주로에. 그리고 마누엘 기수의 저는 여러 가지 장점을 많이 봤습니다. 이 기수는 정말 단점이 많이 없는 기수예요.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크게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정말 조심스럽게 생각하는데 안토니오 기수와 견주어 볼 수도 있는 기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능력 마필을 기승시켰을 때 큰 미스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기수 중 하나이다. 능력 마필을 태워주면 이 기수는 더 날아다닐 수 있는 기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기승 미스가 없고 뭐 코너 전개를 하는 거나 다른 마필들이 옆에 다가왔을 때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자기 라인을 탑니다. 마필이 가는 대로. 반면에 제가 멀로 기수는 저번에 언급드렸죠. 멀로 기수 같은 경우는 다른 마필이 갑자기 옆으로 치고 나온다. 그러면 자리를 내줘요. 양보합니다. 가세요. 강하게 몰아서 경합을 해주는 게 아니라 가세요. 좀 어떻게 보면 멀로 기수는 마필들이 뭉쳐있거나 약간 부분에서 두려움이 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죠. 약간 자기가 최대한 부상을 안 당하려는 최대한 자기가 자기 몸을 아끼려는 마필을 아끼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아끼려는 기승을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승을 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고, 또 스킬이나 뭐 기승 안에서 앉아있는 자세들이 상당히 퀄리티가 높기 때문에 웬만하면 낙마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 다른 마필들이 붙여 나오면 경합이 일어나면 가세요 보내주고, 또 내가 앞서 있더라도 다른 마필들이 조금 부딪힐 것 같은데, 낙마가 일어날 것 같은데 하면 양보를 하고 좀 참아주는 그런 몰로 기수인 반면, 만우의 기수 같은 경우는 양보가 없어요. 양보라기보다는 최대한 악벽이 다른 마필들이 붙으면 물론 피하긴 하겠죠. 피하긴 하지만 뭐 당연히 피해야 됩니다. 왜냐, 낙마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인데 당연히 피하지만 무리를 하지 않는 선에서 조금이나 그런 액션이 보였을 때 양보를 막 가세요, 다른 마필이 부렸을 때 보내주거나 이런 기수가 아니에요. 경쟁심이 상당히 뛰어난 기수 중에 하나이고 겁이 없다. 겁이 없이 기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만우의 기수 하면 제가 만우의 기수 직선에서 지지난주는 잘 몰랐는데 지지난주도 약간의 액션이 약간 보이는데 지난주에 확연하게 드러났어요. 만우의 기수, 어떤 기수가 갑자기 어떤 기수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 어떤 기수가 뭐냐, 바로 데릴 홀랜드라는 기수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부산에서 활동했던 대부분의 기승을 부산에서, 뭐 서울에 왔던 딘 홀랜드 말고요. 서울에서 기승했던 홀랜드 말고 호주 홀랜드 말고 부산에서 활동했던 데릴 홀랜드라는 영국 기수가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그 기수를 예전부터 경마를 하셨던 분들은 중간에 그 기수를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기수가 어떻게 타죠? 갑자기 외곽 전개를 하면서 쿵짝쿵짝 리듬을 타면서 마필을 쿵짝쿵짝해서 마필을 쫙쫙쫙 뽑아내죠. 그런 기승수를 보였던, 우리나라 기수 중에 쿵짝쿵짝 되면서 오는 기수가 있나요? 엉덩이를 들썩거리면서 리듬을 타면서 마필의 리듬을 걸음을 뽑아낸 리듬을 맞춰주면서 기승하는 기수가 몇이나 될까요? 거의 보이지 않는 기승술입니다. 근데 만우의 기수가 그런 기승술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직 완성 단계는 완벽하진 않아요. 이게 몸에 완벽하게 적응이 돼서 리듬은 타는데 그게 완벽하진 않아요.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그런 기승술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기승을 왜 못 보여주냐? 리듬을 타다가 마필하고 리듬이 맞지 않거나 다른 마필들이 왔을 때 약간의 문제가 생겼을 때 낙마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 등자에 발을 끼고 이렇게 리듬을 타지 않습니까? 그러면 리듬을 타다 보면 등자에서 발이 꾸준히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기승술을 보여주려면 아래쪽 다리에 힘을 잘 주고 안정적인 안장을 한 상태에서 엉덩이와 허리로 리듬을 타줘야 돼요. 근데 이런 기승이 허리에도 무리가 가고 다리에도 상당히 힘이 많이 들어가는 기승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리듬 타는 자체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만우의 기수가 그런 리듬을 타주고 있어요. 그러면 마필을 직선에서 좀 더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필 자체에 라스의 마필들이 크게 힘들이지 않고 추진해 나올 수 있다. 마필을.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채찍도 상당히 잘 써요. 뭐 손기술이 뛰어난 게 아니라 채찍을 때리는 타이밍이 있잖아요. 타이밍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기가 채찍을 댔을 때 마필의 반응을 보고 한번 밀어주고 리듬을 타주고, 또 마필이 채찍이 반응이 온다? 그러면 채찍을 두세 번 연속으로 때려주고, 그리고 마필이 또 저는 오른쪽만 쓰는 줄 알았어요. 지지난주 영상을 봤을 때는 만우의 기수가 무조건 오른손잡인가? 왜 오른손으로만 채찍 근데 지난주에 보니까 왼손도 잘 쓰더라고요. 왼손도 딱 잘 쓰는데, 보통 왼손을 쓰는 경우는 내사 악벽이 있는 마필들은 왼손을 쓰고, 내사 악벽이 없는 마필들은 웬만하면 오른쪽 채찍을 댑니다. 오른손 채찍을. 내사 악벽이 있는 마필들에겐 약간 내사끼가 보이는 마필들에겐 왼채찍을 대지만 웬만하면 거의 대부분 오른채찍을 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우의 기수를 보면서 데릴 홀랜드 기수, 예전에 데릴 홀랜드 기수가 약간 생각이 났어요. 리듬을 잘 타주는 기수다. 뭐 데릴 홀랜드 기수도 경력이, 데릴 홀랜드 기수는 여러 나라에 기승을 하면서 뭐 프랑스나 이탈리아, 영국 등등 여러 나라에 기승을 하면서 기승술이 상당히 뛰어났던 기수이고, 만우의 기수가 약간 저는 데릴 홀랜드 기수 정도의 약간 그런 느낌을 받는다. 저는 리듬 타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기수는 도대체 단점이 뭐지 하는 생각을 약간 들었어요. 지지난주에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난주에 보면서 단점이 뭐지? 찾아보려고 했는데 단점이 크게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마필이 최후미에나 좀 후미에 있어도 라스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그게 중요하죠. 프로 정신이죠. 정말 라스트까지 맨 꼴찌에 있어도 최선을 다하는 기수가 몇이나 될까요? 지금 기승하는 기수 중에. 심지어 용병 기수도 안 그런데. 만우의 기수는 저는 기대가 돼요. 젊고 또 좀 든든한 지원군이 있죠. 이미 우리나라에 와서 조교사로서 기반을 약간은 잡아놓은 니카디 조교사가 기반을 잡고 있기 때문에, 니카디 조교사와 좀 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적응이 빠르지 않고 그런 뭐 한국 경마의 특성 같은 거를 많이 전수해주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멀로 기수보다는 좀 더 우리나라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다. 멀로 기수는 혼자 와서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죠. 물론 경험은 많습니다. 근데 저는 멀로 기수보다는 만우의 기수가, 왜 이렇게 제가 이런 외국 기수들이나 뭐 새로 들어오거나 외국 기수들에 좀 언급을 드리냐. 저번에 다비드 기수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 기수가 몇 명이나 기승하고 있죠. 부산은 빼고 서울만 따지더라도 지금 6명의 외국 기수들이 기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6명의 외국 기수들이 전부 다 프리 기수예요. 프리 기수는 많은 마필들의 기승을 하죠. 기승 횟수 자체가 상당히 많아요.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 저는 전체 경주에 평균적으로 20% 이상, 20% 정도의 외국 기수들이 기승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일단 이번 주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토요일날 다나카 기수는 기승 정지라 못 나오고 5명의 기승 기수들이 출전하고 있어요. 안토니오, 다비드, 그리고 멀로, 또 빅투아르, 마누에, 이렇게 5명의 외국 기수들이 기승하고 있어요. 안토니오 브라질, 다비드 프랑스, 빅투아르 프랑스, 멀로 영국, 그리고 마누에 이탈리아. 이탈리아 기수는 한 기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5명의 기수들이 기승하고 있고, 또 일본 기수인 다나카 기수는 일요일날 기승하죠. 5명의 기수가 토요일날 몇 두에 기승하냐? 무려 30두에 기승합니다. 30두. 토요일날 120두의 마필들이 출전합니다. 그 중에 30두가 외국 기수들이 기승하고 있어요. 무려 25%, 4분의 1 정도의 외국 기수들이 토요일날 경주에 기승을 하고 있어요. 비중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죠. 한 경주에 적게는 8두, 많게는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는 가운데 이 정도의, 여기서 25% 정도의 기승이라면 매 경주 외국 기수가 두 마리에서 3마리 정도 기승을 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외국 기수들에 의해서 경주 전개나 경주 영향, 다른 기수들이 받는 영향이나 마필들의 영향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해요. 마방의 영향이라든가. 외국 기수들은 돈 벌러 왔어요. 우리나라에. 목적은 돈을 벌러 왔기 때문에 절대 알짤 없습니다. 뭐 덜 간다거나 안 간다거나 그런 게 없어요. 일단 최선을 다하고 봐야 돼요. 돈을 벌러 왔기 때문에. 특히나 인기마 기승했을 때는 최선을 다하고 봅니다. 외국 기수가 인기마 기승해서 못 들어왔네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봐요. 마방에서 시켜서 작전을 이렇게 해서 못 갔다. 그것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았거나 또 자기가 좋아하는 라인의 주로가 상당히 주로가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 주로가 예를 들어서 무거워서 지난주에 빅토리아 기스가 그래요. 빅토리아 기스는 좀 외곽으로 치고 나와서 외곽으로 뻗어나오는 기승을 좋아하는데 외곽 주로가 상당히 안주로가 빨랐고 기본적으로 주로 자체가 빨랐어요. 상당히 부진할 수밖에 없는 주로 여건이었어요. 토요일 경마나 일요일 경마 지난주에 그런 주로의 영향이나 유독 그 외국 기수에 대한 견제가 좀 심했을 때 뭐 이 정도로 좀 보고 있어요. 최대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수의 당일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 외국 기수들은 인기마에 부러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없잖아요. 그날 기승을 몇 번 해보면서 저 기수가 컨디션이 좀 안 좋거나 그런 인기마 외국 기수가 여러분들 중간에 경마를 하시다 보면 외국 기수가 갑자기 인기마 타고 안 들어왔어요. 못 들어왔을 때 컨디션 저하로 출전 제외, 기승기수 교체 이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외국 기수는 그 다음날 기승을 하기 위해서 컨디션 조절을 오늘은 영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다른 후반부에 마피드를 타도 이상하지 못할 것 같고 뭔가리도 안 될 것 같아. 다음을 도모하는 거죠. 그리고 직전 경주에 인기마를 못 들어왔던 것은 정말 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래요. 인기마필 타고 부러졌으니까 창피해서 욕먹기 싫어서 컨디션 저하해놓고 빠지지 않냐. 그냥 우리나라 예전 같은 건 좀 심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예시장에서 그렇게 욕하는 분들이 없으신데 예전 같은 경우는 정말 못 들어오면 욕 엄청나게 했죠. 영어로도 욕하고 일본 기수면 일본어로 욕하고 제가 차마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하고 일본어는 뭐라고 하죠. 그렇게 심지어 이탈리아 기수에게 이탈리아 욕을 배워가지고 욕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옛날에 페로비치 기수. 그것 때문에 컨디션 저하해서 일부러 인기만 부러졌기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라 정말 컨디션이 저하가 돼서 정말 컨디션이 안 좋기 때문에 다음날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승한다. 그렇게 외국 기수들은 항상 우리가 스타일을 파악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가야 돼요. 10년 전이나 15년 전에 외국 기수 누가 있습니까? 외국 기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경마 판도가 조금씩 변하더만 특히나 이쿠야스 기수도 있었죠. 그리고 약 10년 전부터 약간 외국 기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네요. 대표적으로 이쿠야스 기수, 그리고 부산에서는 아카네, 우찌다 이런 기수들이 있었죠. 그런 기수들이 부산 판도를 좀 많이 좌우했고 또 과천에서는 이쿠야스 기수가 있었죠. 대표적으로. 그리고 그 다음 이어가는 페로비치 기수도 있었고 이런 기수들로 인해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다수의 또 외국 기수들이 많아지면서 처음엔 2명이었다가 4명이었다가 지금은 6명의 기수들이 상당히 많은 두세의 마피들이 기승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외국 기수에 대한 관심과 이 기수들은 어떤지를 좀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개인적인 충파가 이 기수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다는 건 개인적인 견해예요. 제가 직접 정말 답답한 마음에 정말 자세히 알고 싶으면 정말 영어나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나 프랑스어를 배워서 기수들에게 직접 기회가 된다면 만나서 얘기 좀 나눠보고 싶어요.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좀 아쉬워요. 출입 기자들이 좀 부럽습니다. 그럴 때는 그런 얘기를 좀 나눌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옆에서 같이 통역사들이 함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고 많은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 그런 점이 좀 아쉬워요. 오로지 제가 미디어나 다른 기자분들이 인터뷰한 내용이나 특히 미디어는 믿을만 해요. 미디어는 본인이 직접 영상에서 얘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믿을만 해요. 근데 약간 기자들이 인터뷰한 내용들을 약간
그 기자분들이 온전히 전부 다 이렇게 말씀해준 아니고 이제 글로써 이렇게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좀 더 느낌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그 기수에 대해서 좀 더 외국 기수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하면 좀 더 분석이 편할 텐데, 일단 저는 미디어를 참고를 많이 해요. 마사에서 제공하는 미디어들에서 인터뷰 내용이나 경주 끝나고 한 내용들이 있죠. 그런 부분에서 기수의 성향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 드러나요.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렇게 5명의 외국 기수들이 조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가 하나하나 뭐 다른 기수들도 예를 들어서 안토니오나 빅투아루, 다비드 기수는 조금 언급했죠. 최근 언급했고, 다나카, 다비드 기수 앞으로도 좀 집중 분석 시간에 말씀을 드릴까 해요. 그리고 새로 외국 기수들이 교체가 되고 새로 들어온다고 하면 그때마다 충판은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거나 개인적인 견해를 충판 나름대로 이 기술을 어떻게 분석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테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 조한배 기수와 만우의 기수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면서 또 외국 기수들에 대한 우리나라 판도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화천 경마에 대한 정말 저는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조한배 기수나 만우의 기수 같은 경우는, 만우의 기수는 저는 정말 꼼꼼히 살펴볼 거예요. 앞으로 더 지금 2주간 경마를 할 때도 좀 살펴봤지만, 단점을 찾기 위해서 이 기수의 최대 단점이 뭘까? 장점들은 많이 드러났어요. 이제 2주간 기승을 하면서 적응하니까 저렇게 타는구나. 장점들은 많이 드러났는데, 단점이 뭘까? 정말 단점이 뭘까? 우리나라 마필들이 기승하는 데 있어서 단점이 뭘까? 제가 지금까지 발견한 단점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좀 마필을 초반부터 강하게 밀어주기 때문에 호흡을 참아야 되는 마필들이 있어요. 그런 마필들은 호흡을 좀 참아야 되는데 초반에 좀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러면 약간 긴 거리가 좀 불리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앞으로 만우의 기수가 긴 거리 1700이나 1800 호흡을 좀 오랫동안 참아야 되는, 호흡을 아꼈다가 써야 되는 마필들의 기승을 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 점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조한배 기수, 만우의 기수에 대해서 이번 주 기수 집중 분석 시간에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이 이 점 좀 참고하셔서 앞으로 경마하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 제가 이런 방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참고하시고 대박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여기서 충파 마치겠고, 토요경마나 일요경마 분석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